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27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매추고요. 왜 그래? 매추가 웃기니? 매추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예전에는 한나가 네. 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은 막 와 추임새. 해주고 그랬어. 맞아. 추임새 이런 거는 우리 한나 담당이었고. 제가 할게요 오늘은. 네. 아까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하시는. 네. 네, 편집해서 넣어주세요. 네, 네. 이제부터는. 네. 자, 그런 편집은 못합니다. 네. 자, 1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죠 우리가. 네, 1부에서는 지금 게스트로 나오신 레고님의 디나이얼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죠. 네. 그리고 어떤 좀 트라우마틱한 경험에 대해서도 이제 솔직하게 털어놔 주셔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근데 이제 2부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네.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그 이메일을 보내고서 난 그 이후의 이야기, 네. 그 이후에 그 이메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밝은 톤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이메일을 사실 받고서 네. 한나하고 삼식이 형이 특히 더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정체를 늦게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삼식이 형은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또 종로로 또 같이 또 놀러도 가서 어떻게 이 바닥 사람들이 또 보여 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 저번에 네. 그 우리가 이 이메일을 읽었잖아요 방송에서. 네네. 그때 그 레고님이 들으셨대요 그 방송을. 네, 듣고 그렇죠. 나서 너무 웃기는 게 처음에 이메일 읽을 때 자기 이메일인지 모르고 듣다가 되게 공감 가는 이메일이다 이러면서 듣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 거였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보낸 건가요? 아니면 4월 말? 조금 됐죠. 좀 되긴 했구나. 2달 전. 네. 네. 너무 웃기잖아요. 또 공부를 하시다가 네. 또 정신이 약간 공부에 갔다가 맞아요. 집중이 잘 안 그쵸? 들리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갑자기 들었는데 내 얘기 같은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이거 거예요. 되게 내 얘기 같다 이러면서 들으셨대요. 되게 노래랑 되게 슬프다. 우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때 알아차렸어요. 이거 이런 사람이 나다. 나구나 해서 또 다시 들었어요. 근데 그래요?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만큼 되게 정신 없이 쓰셨던 네, 이메일이 네.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랑 처음 종로에 나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날을 한번 살짝 돌아보면서. 네. 그때 사실 엄청 떨었어요. 이게 세 분은 안 떨으셨을 것 같은데 전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일기장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읽어도 돼요? 그럼요. 사실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그때 제가 더 표현을 잘할 것 같아서 빌려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다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가 왔다. 걱정 반, 설렘 반. 오늘따라 집 문을 여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렸던 것 같다. 신발장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마치 마트에서 길을 잃은 꼬마 같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공동체라는 소속감은 밤새 나를 괴롭힐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중학생 시절부터 10손가락 부족할 만큼 해보았다. 그러나 방금까지도. 어른이 된 지금 나는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명제에 대해 밤새 발레를 들고 있다. 나이고 싶다 나라는 사람이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조건에 맞추어 보고도 싶다. 이제 오늘로 나는 척하기를 그만둔다. 나가 되고자 한다. 되게 표현이 좋아요. 네, 표현이 되게 공부하는 사람 같은 맞아요. 표현이네요.
문장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게. 이때 아마 세 분하고 그 말로만 듣던 온스에서 네. 술을 먹고 네네. 이제 제가 버릇이 있는 게 약간 기분이 좋고 술에 좀 취해 있으면 네. 글을 쓰는 버릇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전형적인 문과여가지고 약간 기분 좋게 짧게 쓰는데 이 날이 저는 사실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술의 힘을 빌려서 그냥 몇 줄 적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온스에서 저희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우선 세 분의 목소리는 익숙하지 얼굴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대1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계속 들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님은 조금 정확하게 구분이 갔는데 한나님이랑 그 삼식님이랑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라고 그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매번 나오는 얘기죠. 네. 거의 매번 나오는 그쵸. 얘기. 네. 많이 힘들었어요. 아 처음에 네, 처음에는. 얼굴 보고서요. 네. 아 처음 방송 들을 때요. 방송 듣고 이제 얼굴 처음 얼굴 볼 처음 때. 봤을 때 누가 네. 누군지 아, 구분이 누가 잘 안 그게 됐다는 제일 거죠. 어렵죠.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청취자였다가 시청자가 되기는 되게 갑자기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막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게 듣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사이에 끼는 것보다 세 분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개피방 방청훈. 네, 맞아요. 약간 보이는 라디오처럼 너무 편했어요. 그게. 이게 첫 만남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레고님 처음 봤을 때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온스에 거의 개시 손님으로 앉아 있었어요. 네. 온스에서 그러니까 원래 저녁부터 먹고 온스를 갈 거였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저 혼자 온스에 바에 앉아 있었고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고 딱 봐도 레고님인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요. 되게 네.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그러더니 온스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삼식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장님인데 왜 그 사람한테 삼식님을 찾아? 아 근데 거기에서 삼식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쪽 사람들이라면 다 서로 알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아니면 뭐 건가요? 저 연락처 아시니까 다 아. 와서 저 도착했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 물어볼 수도 네, 있는데 그죠. 카톡으로 할 수도 네, 있는. 그냥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또 사장님 저를 아시니까 네.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약간 소개팅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웃겼죠. 그냥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처음에 뵀을 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감사합니다를 먼저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를 먼저 해야 될지. 만나자마자 감사. 아니,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 떨려가지고. 네. 저는 그때 늦게 합류를 네. 했었죠. 학교에서 회의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뵀는데 이제 첫 사실 목소리는 정치인 말투였어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제가 이지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말투로 제가 정치할 때마다 내는 네. 그 목소리가 있거든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 네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저는 모든 이들한테 처음에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페르소나가 여러 개시죠. 네 맞아요. 제가 자아가 여러 개라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그랬는데 일단 보면 굉장히 점잖은 이미지잖아요, 사실. 레고님이. 네, 네. 좀 점잖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도 굉장히 조곤조곤 잘하시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친해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앞으로도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건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들어오세요. 있어요. 들어오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기 답변에 적어주신 것 중에 네.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성덕이죠, 성덕. 성덕. 그거 저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저막 말씀하셨어요. 성덕님 감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를 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그러니까요. 만나가지고 방송 때문에 이렇게 네. 막 팬 같은 느낌의 이렇게 누군가가 저희를 이렇게 대해주시고 하는 게 참 기분이 참 희한하네요. 묘하네요. 그 감사하기도 하고. 네. 여기 또 답변에 보면 네네. 우리 레고님 눈에 저희가 인생 2번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데 이건 맞아.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종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대로변으로 안 다녀요, 무조건. 같이 다니는 데 거리들이 골목이죠. 다 골목 아. 해서 결국 정착지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번 왔을까? 이거 인생 2번 산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되게 저는 모든 게 다 신기해서 네. 그냥 앉아 있는 사람하고 다 눈이 마주쳤었어요. 근데 그 세 분은 직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직진만 하면서. 그래서 쫓아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때 뒤따라가는 게. 네. 그날이 아예 종로 자체도 처음이시고 또 게이를 처음 만나는 것도 처음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만난 게이들이 개피방 분들이라고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슨 의미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나다니 이런 참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이런 마음. 개 인생 종쳤다 뭐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지금 계속 삼식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레고님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을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레고님이 저희를 봤을 때 인상은 혹시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예민한 질문인데. 아니요. 솔직하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저희 말투나 아니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이쪽 바닥 사람들에 대해서 맞아요. 막 환상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가지고 그쵸. 있었을 텐데 그쵸. 막상 보고 나니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 점을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되니까 제가. 그래요? 농담입니다. 자르진 않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실세예요, 실세. 제가 사실 5줄의 일기장에 몇 줄을 지운 거예요, 이게. 그래요? 네, 이게 몇 줄을 왜냐면 이렇게 점잖게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요? 그쵸. 전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멋있어요, 정제돼 있고. 근데 사실 세 분의 목소리랑 외모랑 제일 싱크로율이 높았던 분은 아무래도 지금님이 제일 컸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요? 사실 삼식님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두 분을 먼저 뵀었잖아요. 네, 저랑 한나를 세 분 두 분 봤을 때 전문직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전문직 같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모든 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쉽게 못 붙이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되게 당황해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약간 컴다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 2-3문장 나누고 바로 진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편하게 느꼈던 것 같고 프로게이 같았다. 프로게이.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세요, 매주. 지금 긴장 굉장히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그래서 되게 그랬고 우선 제일 놀랐던 건 하나죠. 이제 한나님이 너무 하얗다. 그거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나가 굉장히 피부가 하얗죠. 그 문장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원래 일기장에. 얘기했을 어떻게 저렇게 하얀 사람이 있죠? 약간 이렇게 되게 투명하다 사람이 이랬던 거. 투명하대. 왜냐면 진짜 하얘요. 정말 하얘요. 그죠. 진짜 하얘요. 맞아요. 피부가 진짜 하얗죠. 여담이지만 한나님이 진짜 하얗긴 해요. 맞아요. 정말 맑아요. 두부처럼 하얀데. 맞아요. 피부가 진짜 하얘요. 뭐 하얗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정말 팩트 전달입니다. 그냥 두부처럼 하얀 피부인데 오늘 마침 한나 자리를 대신해준 매주님도 되게 하얀 피부. 진짜 하얘요. 정말 하얘세요. 약간 자격 조건 같아요. 자격 조건. 이 자리에 앉으려면 하얘야 돼. 좋다. 무슨 이런 레이시스트적인 아니요, 뭐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정말 팩트입니다. 팩트. 네네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첫인상.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렇게 온스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술 먹고 이야기한 뒤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또 그 레고님을 나오시라고 막 그랬죠. 우리 삼식이 형이 마치 이제 부모처럼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너는 개이니까 가야 해. 약간 이런 거였나요? 개이니까 가야 해라기보다는 마침 이런 행사가 있고 나는 갈 건데 같이 가보시겠냐 이렇게 물어봤죠. 되게 권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가서 자유로운 느낌도 느낄 수 있고 그쵸. 또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맞죠. 무엇보다 레고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이미지를 아마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맞아요. 우리 삼시경이 분명히 권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마음이 제일 컸죠. 왜냐면은 절대 혼자서는 안 가실 거고. 그렇죠. 마침 제가 또 갈 건데 그날 같이 제가 데리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디나이어를 떨치기에 정말 이보다 더한 기회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체화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한 달이 뭐예요? 그죠. 몇 주가 안 돼서 퀴어 퍼레이드에 가가지고 광화문을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쫙 걷고 다 같이 되게 모범적인 모범적인 게이예요. 네. 굉장히 퀴퍼로 데뷔를 하신. 네, 그렇죠. 데뷔가 퀴퍼야. 네. 온스 데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그렇네. 그건 약간 티저 같은. 그렇죠. 프리 데뷔. 네. 소감은요? 소감은 사실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날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정말 소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가 삼식님한테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막 계속 생각해냈어요. 못 갈 이유들을. 이게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지하철이 너무 빠른 거예요. 진짜 생각도 못할 만큼 시청에 또 도착을 하니까 되게 부끄러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컸는데 그게 제가 그때 핑크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식님한테 나 진짜 눈에 띄면 어떡하죠 형? 막 핑크색 셔츠 입었는데 이거 누가 봐도 퀴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무지한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니 삼식이 형이 막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막 야 이런 걸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형 거의 뒤쫓아가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발을 한 걸음 내딛자마자 그냥 다 깨졌죠. 왜냐면 핑크색은 그냥 색 하나에 불과했고 더 다양한 색깔의 옷도 많이 보고 그만큼 다양한 색의 존재도 많이 봤고 해서 사실 그날을 다 떠올린다면 끝이 없어요. 진짜 모든 경험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사실 기억에 나는 건 제가 삼식님 뒤를 계속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 붙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삼식님은 결국 저 멀리 앞에 계셨거든요. 같이 가서는 퍼레이드 때. 퍼레이드 때 얘기하는 거죠? 맞죠. 퍼레이드 때. 아니 근데 그 뭐 멀리 갔다는 게 중간에 사람들이 계속 껴지기 시작해서 몇 번 트럭 쫓아갔었어요 그때?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요? 기억도 안 나. 아니 옆에서 걷지 왜 뒤를 따라가? 그러니까 그 행진 말고 그 안에서 시청 안에서도 시청 안에서도 다 기차놀이 하잖아요. 길을 찾으려고 나가기 직전에 맞아요. 그때 사람 엄청 붐비지. 삼식님이랑 분명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미 중간에 사람들이 껴있어서 왜 비약을 하는 것 같지? 내 기억하고 달라요. MSG? 네. 나는 계속 챙겼단 말이야. 그래요. 뒤돌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파랑새가 한 명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니까 그거지. 한 명만 보이는 거거든. 그쵸. 한 명 아는 사람이 딱 한 명인 거잖아. 부모시네. 그래서 근데 뭐라고? 부모라고요. 부모. 게이 부모. 이제 삼식님은 프로게이니까 이제 옆에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뒤에 있겠지 약간 이런 건데. 계속 챙겨 주셨는데 계속 멀리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또 뛰어가고. 좀 덜 챙기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긴 근데 처음에 제 애인하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하고 뵌다라고 그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 레고님은 아직 안 왔을 때 그때 안 왔을 때였어요? 안 왔을 때였어요? 좀 늦게 늦게 왔어요? 사람 엄청 많을 때 갔었어요. 그래서 삼식님 또 가족이랑 같이 근데 저희 엄마랑 동생은 이따가 금방 1시간 정도 있다 가셨고 네 맞아요. 레고님은 좀 이따가 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레고님을 그때 봤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보자마자 딱 했거든요. 되게 왜냐면 표정이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였는데 퍼레이드 걷는 거 보면서 앞으로 잘 적응하시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걸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막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많이 뛰었죠. 맞아요. 저 막 쫓아가려고 뛰어다녔죠. 네네네. 사실 막 서울시청 벗어났을 땐 되게 떨었는데 같이 있었던 분들이 삼식님이랑 삼식님 애인님이랑 난 포지님이랑 저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같이 뛰었어요. 계속 같이 노래 들으면서 막 노래 즐기면서 춤도 추면서 그냥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처음에는 괜한 걱정이었구나. 왜냐면 끝부분에 저가 더 막 돌고 싶어서 완주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퀴어 퍼레이드를 사실 저도 봤었어요. 제가 학원을 지나갔었었는데 그때 작년에서 11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는 학원에 계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학원에 공부하면서 봤었는데 그때 제가 느낄 때는 약간 공손품들의 행렬로 보였어요.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자기 혐오도 조금 심했었던 것 같아서 심했었는데 이제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걸어 다니고 완주를 하고 나니까 여기 이 파도 안이 너무 편한 거예요. 숨쉬기도 좋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 한 명 본 적 없고 화나 있는 사람 한 명 본 적 없었거든요. 오히려 화를 냈던 사람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아니, 근데 안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10번 트럭 그 도쿄 퀴어 트럭을 쫓아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저쪽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이 따라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쪽에서 더 신나했었던 표정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 반대 세력의 목소리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사실 저는 정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퀴어 퍼레이드의 이미지는 저가 한번 한 대 맞을 줄 알았거든요. 약간 그런 안 좋은 되게 폭력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되게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 직접적으로 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 말을 들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 보면 저한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걸을 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트럭에서 연설하고 이러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서 환호해가지고 소리를 다 묻어버렸어요. 맞아요, 묻어버렸어요.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 그래 넌 떠들어라 우리는 소리 지를게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묻어버려서 더 안 들렸던 것도 있고. 뭐 헛소리라뇨. 그 사람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헛소리니까. 근데 확실히 서울 키퍼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그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지만 들어가고 나서 혹은 뭐 퍼레이드를 할 때는 크게 그 혐오 세력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장점이죠. 뭐 훨씬 우리가 많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서울은 그렇죠. 네. 지방 키퍼는 좀 분위기가 그렇죠. 났던 게 제가 부산에서 한번 갔었거든요. 아 정말요? 부산에 작년에요? 아니요, 2년 전에 갔었는데 여행을 갔다가 일정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그 퍼레이드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 혐오 세력의 목소리가 서울이랑 완전 다르게 좀 크게 들렸고 아무래도 특히나 지방이 영남 지방이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퍼레이드 도는 그 코스를 아예 둘러싸고 양쪽 그 길에서 거의 피켓을 든 사람을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는데 아마 지역 키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아닐까. 삼식형 대구 어땠었나요? 대구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가세요? 네. 29일이라 지금 이틀 뒤죠. 지금 오늘 27일 목요일인데 근데 사실 살짝 고민이에요. 지금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그냥 안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가게 되면 제가 다녀와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지역 키퍼 한번 다녀왔었다고 안 갔었나요? 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보네요. 처음 가는 지방 키퍼입니다. 근데 오늘 그 퀴어 퍼레이드 날 쓴 일기도 같이 가져오셨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적어주셨죠 여기다가. 와, 그 얘기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얘기할게요. 읽어주세요. 좀 긴데 괜찮아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어떠한 경우라도 첫 경험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나를 찾는 기간 동안 매일 모든 것들이 첫 경험의 반복이다. 오늘 나는 색다른 첫 경험을 만들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색깔을 앞세우며 하나의 이유로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반대 세력이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관심이 없던 자들에게서 느껴지는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시청을 향하는 지하철 속에서도 기대감보다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곱씹었다. 그날따라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고 나를 제외한 지하철 안의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느꼈다. 정신없이 입장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른손에 쥐어져 있던 무지개 깃발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당시 깃발은 바람 한 번 못 느낀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 깃발이 당시 나의 심정이다. 내 인생의 커리어 중 게이라는 스펙은 나에게 큰 흠이라고 생각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23년 동안 손에 피가 나도록 사포질을 해댔다. 사포질을 하면 할수록 가려질 줄만 알았다. 그러나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그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나를 외톨이라고 불렀다. 피터팬에게 팅커벨이 있었고 백설공주에게도 7 난쟁이들이 있었다. 나도 내 앞에 멀리 날아가는 파랑새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행진을 하면서 나는 우리의 물결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도 그 파도 속이 오히려 편해졌다.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파도에 내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내가 게이라는 걸 다시 몸소 느꼈다. 평소랑은 달랐다. 평소 퀴어 축제의 행진을 보면서 소비자들에게 팔 수 없는 공손품의 행렬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에게 부끄러움이 나를 덮는다. 누가 나를 용서라도 해준 것 마냥 바보같이 앞을 향해서 꼬마같이 달렸다. 그리고 무지개 깃발은 하늘을 향했다. 우리 속에 갇힌 우리에겐 우리가 답이 된다. 서울광장이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발걸음을 떼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시련보다도 겪을 시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을 모른다곤 할 순 없다. 아니, 솔직히 눈에 보일 정도로 내가 겪을 일들이 보인다. 그래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나라고 단정을 짓기 이전에 우리라는 이유가 생겼다. 다음 이 시간 우리이기를 기약하며 나는 우리 밖을 나선다. 소설 같아요. 약간 에세이를 쓰셨네요, 진짜. 이거를 그냥 한 호흡에 쓰시나요? 네? 일기를 한 호흡에 이렇게 쓰시는 않죠. 거예요? 맞죠. 고쳐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글을 잘 쓰시네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말 한 번도 안 더듬고 바로 그냥 한 번에 쭉 읽으셨어요. 발음도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저도 맨날 발음 씹는데. 팟캐스트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하나 하셔야겠다. 근데 이거 여기 혹시 여기 등장하는 그 앞에 날아가는 파랑새가 전가요? 맞아요. 상신기님. 오늘 티셔츠도 파란색이에요, 상신이 형. 네. 아, 이게 영광이네요. 저를 누가 파랑새라고 불러줘서 너무 기분 좋네요. 아,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 그날 어떤 느낌이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일기 터는 방송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방송 생각도 나고. 아, 그래요.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일기 한번 잔뜩 들고 와서 아니, 정말 털어주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읽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지금까지 퀴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나 혹은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딱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일기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네.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네. 뭐죠?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 저희를 만나고 네. 이 바닥 활동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이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로부터 데뷔라고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데뷔라고 할게요. 네. 데뷔 3달이에요. 지금 세 분 만나고 나서 데뷔를 딱 한 달인데 사실 한 달 동안 뭘 뭐 이렇게 크게 배운 거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아시다시피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진짜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여성스러울 것 같다. 아니면 되게 섹슈얼한 포인트를 자극할 것 같다. 막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사실 뭐 안 갖고 있었다고 말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뭐 디나이얼로스 삶에서 그게 사실 제일 나라는 사람을 숨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세 분을 만나고 나서
좋은 게이를 찾기보단 좋은 사람을 찾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3달 동안 제일 많이 뵙고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삼식님이에요. 근데 삼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뭐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게이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항상 게이가 내 앞에 먼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내 앞에서 내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은둔분들은 그래도 잘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꼭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네요, 우리 삼식이 형. 너무 뿌듯해서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원래 칭찬이 너무 많아지면 약간 오그라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라 해가지고. 네, 다 하고 가세요. 아직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더 뭔가 이렇게 삼식이 형이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손가락을 없어주세요. 아 진짜? 그래요? 자르세요 미리. 아 그래. 근데 제가 이름 말했어. 저기요. 제가 레고님을 이렇게 되게 챙겨주고 싶었던 이유가 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도 하고 뭔가 한두 살 정도밖에 안 나죠. 그렇죠.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한두 살이 또 크잖아요. 그렇죠. 조금 크죠. 그러니까 나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좀 보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난 일기 때. 그 레고님이 약간 뭔가 그거에 잠깐 오버랩도 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더 좀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뵀을 때 제가 처음 정체했던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옆대대 으뜸병사가 제 동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이쪽이었던 거예요. 그 형이 저한테 이제 그 빨간 앱 데이팅 앱 있잖아요. 그 네. 빨간 앱도 가르쳐주고 그러고 그때 나가가지고 빨간 앱을 막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그 첫 번개 씬을 지금 잊을 수가 없거든요. 되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커뮤니티 아니면은 사실 지금 대학원에 와가지고 동아리에서 우리 삼식이 형을 만났고 그리고 삼식이 형 덕에 이제 종로 데뷔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삼식이 형이 종로 데뷔 처음 시켜줬거든요. 브로커네 브로커. 네, 브로커요 브로커. 데뷔 브로커. 쩐다. 그랬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저도 게이라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는 살았지만 게이 친구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바닥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제가 사실 접한 게이 사회라고는 잭디라는 그 빨간 앱밖에 없었으니까 그 빨간 앱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지? 왜 이렇게 다들 섹스에만 집중을 하고 살까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속 내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학교에서 학부 때 문화인류학 수업을 들을 때 그 문화인류학 강사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그 강사한테 이 허가를 얻어서 그 빨간 앱 상대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 그 이쪽 바닥에서의 연애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에서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설득을 해서 7명의 인터뷰를 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들었던 게 알면서도 이 앱을 지울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섹스 중심이고 그런 이유.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이유가 결국 지정성별 남성들만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물론 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그 당시 저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앱이라는 게 왜 우리는 나 게이 이렇게 이 말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성애자 분들 물론 죄송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퀴어 분들처럼 자연스러운 만남이 사실 좀 어렵죠. 종로 바닥에 데뷔하지 않는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방이
그 앱에서 쪽지로 저 어때요? 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걸 받는 상대방은 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을. 왜냐면 나는 지금 그 상대방과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설레고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점들을 막 접하고 이러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성소수자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러고 이제 그때 우리 삼식이 형을 만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레고님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점이 많기는 할 테고 솔직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 레고님도 좀 자괴감 같은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좀 TMI지만 먼저 제 얘기 많이 하려고 그러고 카톡 요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꼰대라서 오지랖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늘 말하지만 저는 꼰대입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거는 있어요. 삼식이 형 말이 뭔지 진짜 많이 알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비단 레고님만이 아니겠지만 디나이얼 그럼요. 로 살다가 이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디나이얼 여러분. 네. 은둔 여러분. 네네. 은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좀 하나라도 뭔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거를 알아주시고 이렇게 일기에도 이렇게 파랑새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파랑새. 너무 감동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을 은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도 은둔 다른 한 분한테 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건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또 수많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은둔 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도 사실 은둔키어 1편에서 나왔던 블루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네.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듣고 나서 뭔가 세상은 5G로 움직이는데 나 혼자 2G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용기를 냈던 그 문장이었거든요. 네네. 나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은둔키어 분들에게 더 그래도 자극을 더 줄 수 있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거의 이 총 질문에서 거의 이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디나이얼의 삶을 살면서 제가 느낀 디나이얼의 단점은 너무 걱정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이 너무 많은 편에 속한 사람인데 걱정이 너무 많을 때 하나의 꿀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꿀팁이 하나가 100% 성립하는 명제를 하나 두고 그 명제에 틀린 가설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행복하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제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리고 은둔키어 분들 그리고 우리는 키어일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명제 하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퀴어라는 이유로 상처도 많이 받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정말 많은 일이 있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싶어요. 아마 게이PC방 크루 3분 한나님이나 삼식님이나 지금님이나를 포함한 우리 매춘님이나 그다음에 모든 청취자분들과 그다음 모든 게스트분들도 아마 은둔키어 분들의 용기를 아마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있다면 우리 방송 한 번 더 들어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게피방 입장에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제 은둔키어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이제 저희가 끌어줄 테니까 먼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시면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없이 키워이고 싶은 그날 우리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지?
종교회장. 종교회장 출신.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청산유수로 하셔가지고 옆에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걸 지켜봤는데 네.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 참. 너무 기특하고 예쁘네요. 되게. 제가 꼰대여가지고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 네. 부러워요. 뭐가 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 빨개지셨어. 그러니까요. 진짜 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담겨 있네요. 뭐 저희 말을 덧붙일 게 없네요. 맞아요. 진짜로. 오늘 제가 정리할 멘트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직 소감 한 마디 또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까지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네. 마지막으로 자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방송에 나오신 그쵸. 소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요. 우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청취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고요. 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 이야기를 기획부터 편집까지 이끌어주시는 KPC방그룹 세 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사실 저한테 KPC방은 저한테 자기 위로와 같은 존재였어요. 디나이얼의 삶을 살면서 제 본능을 위로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들었던 방송이 KPC방이었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되게 살같이 다가오는 방송이었어요. 약간 23년 동안 제 삶을 사전 질문에서 답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전 저의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많이 변했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사실 지금 제 삶에 또 다른 이막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약간 제 삶의 개인 라이프의 아빠들의 존재인 우리 KPC방 세 분에게도 약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항상 고맙다는 말 정말 하고 싶고요. 비록 이 자리엔 없지만 한나님도 건강하게 마무리 지으셔서 또 밝은 목소리, 또 선한 영향력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블루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블루님한테도 얼굴은 모르지만 당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싶고, 사실 뒤에서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 포지님이 있었어요. 포지님이 인스타그램으로 같이 이렇게 연락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아 정말요? 네. 제가 막 방송한다고 하니까 막 조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그냥 뭐 떨지 말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런 말 한마디가 사실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체구에서 느껴지는 누구보다 큰 긍정적인 힘이 되게 커 보였었어요. 포지님이 그렇죠. 그 약간 역설적이지만 작지만 크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님의 포지티브한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세 분이 주신 만큼 저도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세 분이 힘들 때 제가 뭐 어깨 운동을 못했지만 기대셔도 좋습니다. 항상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지만 한번 다 얘기하고 떠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칭찬 샤워였습니다. 와, 개피방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그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그 이메일을 만약에 안 보내셨다면, 혹은 보내고서 저희가 읽기 전에 취소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자, 정리 매니저입니다. 네. 매추님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소감, 그렇죠. 오늘 저도. 나오셨는데 너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그리고 저는 미리 이런 거 해오라고 안 하셔가지고 소감이라도 하나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사실 진짜 방청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제 평소에 궁금했고, 평소에 듣기만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방청하고 싶다라고 삼식님한테 말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 방송을 함께 하면서 이제 든 소감은, 일단 제 옛날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레고님 자체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혹은 뭐 그 전의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저번 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예전 모습이 좀 생각이 나고 제가 어떻게 해서 처음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뭐 30님 같은 이런 파랑새 아니면 뭐 이런 분이 없었고 저는 사실 처음 그냥 혼자 옛날부터 그렇게 카페 같은 거 눈팅을 하고 뭐 인정은 하지 않지만 뭐 알고는 있는 상태로 그렇게 대학을 다 보내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25살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클럽에 가면서 이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사실 그때 처음으로 전 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제 술 한 잔 이제 먹고 처음 혼자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이제 앱이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였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쪽 문화를 접하고 종로에 나오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각자 다들 이제 처음은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다를 텐데 이제 레고 분도 앞으로 게이 라이프의 이런 아빠들의 이 계피방 크루 같은 이제 좋은 선배들이라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이런 분들의 영향도 받고 본인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 다른 은둔 분들한테도 좀 영향을 주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영향을 서로 주면서 다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계피방이 또 그런 면에서 되게 큰 힘이 되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 것 같아서 크루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전하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나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한나님 건강하게 나오세요. 한나님 나와서 아마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네. 자,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그 2부 시작할 때 우리 레고님께서 읽어주신 일기의 구절이 오늘 우리 1, 2부 방송을 가장 잘 표현했던 문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읽고 이걸로 정리하고자 해요. 네. 나이고 싶다. 나라는 사람이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조건에 맞추어 보고 싶다. 이제 오늘로 나는 척하기를 그만둔다. 나아가 되고자 한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자 하는 게 정말 세상에서 힘든 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둔 분들, 블루님 같은 상황 때문에 버티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라온 배경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혐오하고 계시는 우리 레고님과 같은 그런 예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와 같이 혹시 정신병의 증상 때문에 방해받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옆에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는 꼭 뭐 고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 게이 PC방 크루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레고님, 매추님도 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소감은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고 삼식이 형도 그렇고 매추 형도 그렇고 다 사는 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다들 행복하게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나님 없이 첫 방송을 했는데 좀 허전하긴 하네요. 네, 확실히 네. 한나님이 중간에 막 취임새도 넣고 네, 했는데 맞아요. 그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어쨌든 적당히 매추님이 잘 해주신 것 같고 농담입니다. 너무 쉽지 않았어요. 든든했어요. 옆에 앉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이렇게 레고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보면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성장하겠습니다. 네, 또 저도 또 레고님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아까 저번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방송은 네. 저희가 현직 선생님 분들을 모시고 퀴어 선생님 분들이에요. 선생님 분들을 모시고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들 아니면은
그 퀴어에 대한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아직 뭐 그분들의 답변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큰 틀은 그 PC한 교사가 되는 법,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방송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